안녕하세요. 북어국 선생입니다. 네, 영상 업로드가 많이 늦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영상 촬영이 조금 어려웠었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는 남은 1일차 문제 단경기법을 활용해서 마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앞으로는 더욱 성실하게 함께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지문 함께 읽어봐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 서적에 담긴 서양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직접 충격을 주며 세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서학에 대한 얘기네요. 네.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 지리 지식에 비해서 미미했다.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의학 서적을 읽었지만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읽은 사람이 많이 없구나. 이 중에 18세기 일학자 이익 주목할 만한 인물이었다. 그는 서국의라는 글에서 아담샬이 쓴 주세군증의 일부를 채록하며 자신의 생각을 제시했다. 주세군증에는 당대 서양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 이런 기계론적 인체관, 생리학 이런 게 안 담겼구나.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만 생리설, 중세 해부 시적이 담겨 있었다. 이게 약간 기독교를 그러니까 전파하려고 쓴 그런 주세군증이라는 책이었구나. 한정된 서양의학 지식이라는 거죠.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서양했다. 그래도 우수성을 인정했네요. 네,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을 주관한다는 아담샬의 설명에 대해 이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하는 긍정하였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을 고수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서 짧게 한번 외우고 가보도록 하죠. 이익은 이 아담샬이라는 사람이 쓴 주세군증을 읽고 이제 운동을 뇌가 주관하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 운동은 뇌, 지각은 심장이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익이라는 거죠. 그죠? 그게 심주지각설이라는 거고, 이 주세군증은 한정된 서양의학 지식이 서였다는 거.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썼다는 책이다. 이 정도만 알고 가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이후에도 서양의학이 조선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을 필요하지 못하였고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비껴나 있었대. 당시 전해진 서양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구가 둥글거나 충격적이지 않다. 별로 충격적이지 않았고 내용도 부족했구나.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에도 서양의학이 있지 않는 요인을 작용했으며 해부학이 너무 징그럽다. 윤리적이지 맞지 않다. 서학에 대한 조정의 금지도 걸림돌이었다. 국가에서 막았구나.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양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요를 이루겠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는 홉슨이라는 사람이 나오네. 해부학 전반과 뇌기능 중심의 문제를 본격화했다. 어딨어. 최한기는 홉슨의 책을 읽었구나. 최한기라는 사람이 홉슨의 책을 읽어서 해부학 중심으로 이제 문제의식을 본격화했대요. 다른 내용이 나오겠네. 인체에 대한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 출전 및 관리, 생리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유학자들은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따졌었는데 이 사람은 아니었어. 지각적, 생리적 기능에 주목했대요. 이 책을 보고 최한기에 대해서 나오네요.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였다. 몸기계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몸기계가 뭘까? 한번 이해해 봅시다.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인체는 형체, 겉모습과 내부 장기 이걸로 이루어진 기계다. 인체는 기계일 뿐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생각은 천체신론 등 홉슨에 져서 아까 나온 홉슨이네. 홉슨의 저서를 더하는 더 분명해져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 기계로 형상화하면서도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동력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봐. 이 최한기의 생각의 핵심이 여기 나와 있네요. 인체는 기계지만 외부 동력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 운동을 한다고 봤대요. 그렇죠? 이는 인체의 신기와 결부하여 의한 결과다. 신기라는 게 있네. 뭔지 모르겠지만 읽어볼게요. 기계적 운동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왜 몸이 어떻게 움직일까? 라는 거를 생각하려면 끝이 없이 계속 꼬리꼬리에 물고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무한소급을 끝맺으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 된다. 왜 운동을 하는가를 상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선교사인 홉스는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했다. 홉스는 창조주,
홉스는 창조주가 우리 몸은 기계지만 창조주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네.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양기는 기독교가 아니었구나. 최양기는 기독교가 아니었어.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다. 즉 홉슨이란 사람은, 이 문단을 요약하자면 홉슨이란 사람과 최양기는 둘 다 몸 기계라는, 몸은 신체는 기계일 뿐이다.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기계일 뿐이다. 하지만 홉슨은 운동 최초 원인을 창조주라고 생각했고 최양기는 신기라는 거라고 생각했다. 라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문단마다 핵심을 파악하고 그걸 외워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특히 이렇게 긴 지문에서 문단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요약하여 외우는 것을 단기 암기법이라고 했죠. 그걸 활용해서 지금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계속 더 읽어보죠. 최양기 얘기네요. 최양기는 전체 신론에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이 뻗어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했다. 뇌가 역할이 있구나. 최양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하는 홉슨의 뇌주지각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뇌주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 불충분하게 보였다. 뇌가 지각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홉슨과는 다르다는 거죠. 뇌주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불충분하게 보였고,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를 보고 지각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는 전체 신론의 견해를 부정했다. 왜냐면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으니까. 대신 심이라는 게 지각 운동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했대요. 다시 한번 이 문단을 요약해보자면, 최양기는 홉슨이 주장하는 그 몸기계라는 설을 믿지만 이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또 심장이 지각을 주관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간단하죠? 네,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나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건 아니었다. 역시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니까 나왔겠죠.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였던 건 달리 심장이 아니구나 심이. 그는 신기의 심으로 파악했다. 여기 나온 이 심기의 심.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 같은 인체기관이 아니라 인체기관이 아니야. 왜냐하면 인체는 기계니까.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어져 몸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몸에 형체가 없이 이렇게 두루 돌아다니는 기운 이런 거겠죠.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대요. 그 중심이 심이다. 신기의 중심이 심이고 유동적이다.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활동을 받아들여 저장한다고 파악하였다.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을 내포하지 않았던 신기는 경험이 아무것도 없지만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각 활동을 해서 그거를 신기가 저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몸은 기계고 신기가 몸에 돌아다니면서 형체가 없이 유동적으로 돌아다니지만 기억하는 건 심이고 그 중심은 신기고 그 중심은 심이다 라는 거겠죠.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여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스스로의 사유를 통한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적응하여 온갖 세계 병을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지금 현대 과학으로 생각하면 신기가 뇌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뇌가 이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감각을 통합하고 종합하고 기억하고 다 뇌가 아닌 이 최한기는 뇌가 아닌 신기가 그것을 한다. 그리고 그거의 중심은 심이다 라는 거죠. 마지막 문단. 최한기 인체관은 서양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다. 그렇구나.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진 않았지만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했고 종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중요한 사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한기에 대한 평가네요. 즉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심주지각설과 몸기계 그리고 뇌주지각설을 적절히 잘 활용했던 최한기에 대해서 나왔죠.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17세기 서학 영향 어떻게 끼쳤나. 이익은 어떻게 판단했다고요? 심장이 주관한다. 운동은 뇌가, 지각은 심장이. 아담 샬은 주제군증을 썼다. 아담 샬은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했던 것뿐이다. 그죠? 한정된 서양학이다 라는 거겠죠. 이 정도. 두 번째 문단. 서양의학은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고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었다. 조정 문제 때문에. 그러던 중 최한기라는 사람이 홉슨의 책을 보고 문제의식을 본격화했고 지각적 생리적 기능에 주목했다. 이전에는 지각적 생리적 기능이 아닌 기독교의 전파를 위해 쓰인 책들이라면
이제 나중에는 최양기라는 사람을 통해서 생리 지각에 주목하게 됐고, 최양기는 몸 기계라는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해 지배되는 게 아니고 생명력으로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봤고, 그 지각을 하는 건 신기고, 신기가 지각을 한다고 보았고, 홉스는 창조주가 최양기는 신기가 즉 심이 한다고 보았다. 다음 문장. 최양기는 뇌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했지만 지각은 아니다. 지각은 뇌가 아니라 심이라는 게 지각하는 거다 라는 문장이고, 심이 심장이 아니라 신기의 심이다. 형체가 없이 돌아다니고 유동적이고 그 중심이 심이고, 뭐 밀도에 따라서 움직이다, 유동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신기가 감각을 통해 뭐 하고 주관하고, 감각, 뇌가 하는 역할이 심기가 하는 역할이다. 그 중심이 심이다 라고 최양기가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잘 읽어봤고요. 뭐 이런 글은 4명이 있죠. 이익, 아담샬, 최양기, 홉슨의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르죠. 그 주장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에 적용해서 풀면 되는 문제예요.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 윗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개 방식에 대해서. 전개 방식이 어땠죠? 뭐 서양의학, 그리고 사람들마다 이렇게 다 다르게 받아들였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자, 1번. 조선의 인체 간에 분화하는 서양과 대조해서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서양과 대조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죠?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다음 2번. 서학의 수용으로 일어난 인체 간의 변화를 조선시대 학자의 견해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네, 그죠? 제시하고 있죠? 인체 간의 변화가 일어났고 학자들의 견해가 나왔고, 맞는 것 같아요. 3번. 인체관과 관련된 유학자들이 지닌 문제점을 열거하여 역사적인 시각에서 비판. 이런 거 전혀 내용 없습니다. 없죠? 네. 다음. 우리나라 근태 인재관 가운데 서로 충돌되는 견해를 절충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게 아니죠. 각자 가지고 있는 의견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의견이고 이 사람은 이런 의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지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X. 동양과 서양의 지식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정립하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니죠. 서로 주고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책을 통해서 이익이랑 최한기 이런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 받을 수도 있지만 뭐 정립하고 있고 인과적이진 않죠, 확실히. 네, 그래서 X.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윗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최양기는 홉슨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기계로 파악하였다. 그죠?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홉슨을 통해서 더욱 더 이제 자기 생각이 맞구나, 내 생각은 이렇게 맞는 거구나 라는 것을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2번. 아담샤와 달리 이익은 심장의 중심으로 인간지각 활동을 이해했다. 그죠? 이익은 심주지각설인가? 그죠? 심장이 지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익이 얘기하고 있다고 아까 우리 읽었었죠? 네, 이렇게 앞에 지문을 다시 보지 않고 최대한 외우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네. 3번. 이익과 홉스는 신체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에서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렇죠? 이익과 홉스는 신체 동작은 뇌가 주관한다. 홉스는 뇌가 지각도 한다. 이익은 심장이 지각한다. 신체 동작은 뇌가 한다고, 뇌가 주관한다고 아까 배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네요. 아담샬과 홉슨, 외국인이네. 당시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 동영상이었다. 이게 아니죠. 아담샬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종교라고 그랬죠? 종교적인 거를 소개했지 기계적인 거나 생리학적인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네요. 5번 한 번 더 볼게요. 주세군진과 천체신론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 그죠? 기독교적인 세계관. 주세군징은 아담샬이 쓴 건데 이제 기독교적인 게 더 크다고 했고, 홉스는 전체 신론을 썼지만 이제 지각하는 주체는 창조주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죠.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보기는 인체에 관한 조선시대 학적 견해이다. 윗글에 대신에 최양기의 견해에 부합하는 것은? 최양기는 아까 뭐라고 했지? 몸은 기계다. 그리고 신기가 우리 몸에 지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뇌처럼 신기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중심은 심이다. 심. 뭐 이 정도가 기억나고, 신기는 유동적인 것이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신기는 유동적인 것이고 뭐 어디 한쪽에 몰릴 수도 있고 뭐 복합적으로 이렇게 지각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문제 읽어볼게요. 네. 심장은 오장의 하나이지만 한 몸의 심장의 오장, 이건 심주지각설이죠? 이게 심주지각설 아니잖아요. 신기가 분주가 되고 지각도 신기가 한다 라고 했으니까 X.
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와 통하여 보고 들으면 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아까 했던 것 같아. 지각을 합할 수 있다 라고 외웠던 것 같은데, 네,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내가 하는 역할도 이런 거니까. 맞죠? 디귿. 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춤에 따라 생기고 그랬다고 했고, 지각작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죠? 변화에 대응한다고 아까 했고, 인간의 기관이 갖추어졌을 때 신기가 생긴다. 맞네? 맞는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신기는 대소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니 한 몸에 퍼지는 신기가 있고 심장에 운영하는 신기가 있다. 아니죠. 신기는 유동적인 거지만 대소로 구분되어 있다. 이런 말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 몸에 퍼지는 게 있고 심장에서 운영하는 신기가 있고 이런 말은 또 안 나왔어요. 아니네요. 답은 니은디귿 3번 이겠네요. 네. 14번. 윗글을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또 기억을 뭔지 모르겠네요. 기억을 안 외웠어. 기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다. 기억. 19세기 중반까지 서양의학은 천문 지리 지식에 미비하였다.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 지리 지식에 비하여 미미했다. 천문 지리 지식이 더 효과가 좋았다. 왜 그랬을까? 아까 봤던 것 같은데 막 지구가 여기 있네. 지구가 둥글고 막 충격적이지 않아서 그랬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죠? 필요성도 못 느끼고 뭐 관심도 없었고, 그죠? 뭐 이런 거 나올 것 같은데. 자, 볼게요. 기억의 이유. 조선에서 서양 학문을 정책적으로 배척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배척했다고 아까 했죠. 조정에서 반대했다. 본 것 같아. 2번. 전래된 서양 의학의 내용에서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그죠. 불충분했다고, 내용도 별로 부실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당대의 연대 서양의학의 한계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서양 의학은 괜찮다고 하지 않았나? 괜찮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 봅시다. 4번. 서양 해부학이 조선의 윤리의식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이건 기억나요. 위배됐다고 나왔죠? 위배됐기 때문에 의학이 좀 별로다. 왜냐면 막 해부학 이런 것들 여기 나오는구나. 해부학 이런 것들이 윤리의식에 위배된다 라고 아까 확실하게 봤죠. 5번. 서양은 천문 지식에 비해 충격적이다. 아까 지구는 둥글다 뭐 이런 거 충격적이야. 자, 그래서 3번. 한계를 지적했다는 것은 없었어요. 그죠? 한계를 지적했다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번 문제. 윗글의 최한기와 데카르트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네요. 데카르트의 생각이겠죠. 보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서양의 근세 철학자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물질은 공간을 차지하는 특징을 갖는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봤다. 정신은 사유, 물질은 공간.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정신이기 때문에 무슨 물질이 하나인 두뇌이지만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다. 물질인 두뇌에 정신이 깃들어져 있다. 정신과 물질이 있지만 물질인 두뇌에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거구나 라고 주장하고 있네요.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으면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게 어떻게 설명할 거냐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아까 신기와 몸, 기계설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가져온 것 같아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계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겠군. 그죠? 독립적이지 않다 라고 했잖아요. 아까 같이 유기적이다. 데카르트와 최한계는 모두 인간 사고를 장려하는 것은 두뇌라고 보았겠군. 너무 쉬운데? 최한계 두뇌라고 했어요? 아니죠. 심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닌데? 답 2번. 또 볼까요? 데카르트의 정신과 최한계는 신기 모두 그 자체 형체를 갖지 않는 것. 그쵸? 형체를 갖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4번. 데카르트와 달리 최한계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 영향을 주고받으며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지 않겠군. 그쵸? 최한계는 몸이 생겨야 신기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맞고. 데카르트 견해에서 최한계처럼 기계운동이 최초 원인을 상정하면 무한세계 소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군. 최한계에서 기계 최초 원인. 이 최한계에서의 기계적 운동의 최초 원인은 심이라고 했고, 데카르트의 견해에서는 최초 원인이 딱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무한소급의 문제. 네, 무한소급의 문제. 뭐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는 게 뭐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정신이 먼저냐, 물질이 먼저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초 원인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노답이다, 비판을 받았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 된다 하는 거죠. 최한기는 심으로 최초 원인을 상정했기 때문에. 뭐 하나 더 가자면 홉슨? 그 친구는 아니죠. 그분은 이제 뭐 창조주가 최초 원인이라
라고 했던 것까지 기억이 나네요. 답은 2번. 좀 3점짜리 치고는 좀 쉬웠죠. 답은 2번. 16번. 문맥상 A와 E, A에서 E 바꿔쓰기 적절하지 않은 건. 이건 앞에 봐야겠죠? 들어오기, 드러내다, 퍼뜨리기, 실린, 가리지. 이것도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들어오기, 드러내다, 퍼뜨리기, 실린, 가리지. 자, 들어오기, 드러내다, 실린, 퍼뜨리지, 가리지. 뭐라고? 다시. 들어오기, 유입되기. 들어오기 맞네. 들어오기, 드러나다, 생각을 제시했다, 드러났다. 퍼뜨리기, 전파하기 맞죠? 그 다음에 어딨어? D가 D. 실린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실린, 수록된, 맞고. 마지막에 맹신. 5번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가리지. 가리지구나. 맹신하지. 의향을 맹신하지. 가리는 게 아니죠? 맹신은 뭘로 무조건적으로 믿는 건데, 가리는 거는 이제 구분해서 믿는다는 거니까. 답 5번. 답 5번이 되겠네요. 뭐 이런 것도 재미로 외우면서, 훈련이니까 문제 푸는 거는 정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훈련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도 한번 외워보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무튼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고, 답은 네, 채점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다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요. 이렇게 이제 1일차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렇게 단기 암기법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단기 암기법은 한 번 더 요약하자면, 지문을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요약해서 외운 다음에 그걸 문제에 적용해서 푸는 거예요. 그 방법은 문제를 잘 읽고 요약하고 지문을 잘 읽고 요약해서 외운 다음에 최대한 앞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 최대한 앞에를 안 보면서 이걸 내가 풀어 나가보는 거예요. 그게 단기 암기법의 핵심, 처음이자 끝입니다. 뭐 장점, 단점 이런 거는 앞에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무튼 이렇게 문제를 또 풀어봤고, 이제 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또 뭐 1일차에 배웠던 단기 암기법 뿐만 아니라 또 지문의 서술 방식, 문제의 서술 방식,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는가, 이런 영상들을 제가 또 다시 준비해 볼 테니까요. 앞으로 제 스스로가 좀 성실할 수 있도록 저도 화이팅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들 요즘 시국이 또 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계약도 많이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심란하고 하실 텐데, 저라도 열심히 이렇게 좀 올려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다들 건강하시고 금방 또 다음 영상으로 2일차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안녕.